나하고 옆 사람하고 갈등이 생기고 충돌이 생길 때 나 중심으로 해결하려는 그 추세를 막기가 어렵죠.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린 건 힘센 사람 마음대로 되는 거죠. 그렇게 지금 되고 있죠. 휴머니즘, 인본주의를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미니멈하게 아주 최소한의 이 조건에 대해서는 조금씩 이렇게 올라가죠. 조금 올라가는데 그 힘에 의한 지배, 말하면 우리가 법에 의한 지배를 말해요. rule by law라고 말하는데 그 말고 rule by force. 영어 하니까 좀 있어 보이죠. 그냥 조금 전에는 눈빛이 쟤는 맨날 졌다는데 영어 좀 쓰니까 일단 막 앞뒤마다 써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성에 의한 혹은 법에 의한 지배를 이렇게 문명하고 야만의 세로 법이라든가 여기서 말하는 법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법이 아닙니다. 법들은 이성의 지배냐 힘의 지배냐에 따라서 이게 야만이냐 문명이냐 구별을 해요. 그렇게 이제 휴머니즘에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 경계가 이놈의 경계가 그때그때 다른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식민 지배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제국주의 같은 거. 당연히 옛날에 영토를 이렇게 병합하거나 흡수하는 그 영토적 의미의 제국주의의 식민주의는 없죠. 없죠. 우리가 국가를 얘기할 때 영토와 주권과 국민을 얘기하는데 영토를 강탈하는 경우는 지금은 당연히 몇몇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지만 지금은 그게 용납되지 않죠. 보통 사람들의 상식, 의식 속에서. 근데 우리는 뭐 갖다 바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긴 하지만 그렇진 않죠. 그런데 그게 문화적 혹은 경제적 제국주의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영토를 갖다가 흡수하는 병합하지는 않는데 경제, 그러니까 얼마 전 뭐 한 30년 전만 해도 세계화와 같이 쓰는 말이 뭐였습니까? 개방이죠. 개방. 문 열어 이거잖아요. 근데 지금 몇 년 전부터 코로나 특히 이후부터 뭐 직전 얼마 전부터는 뭡니까? 우리가 보호주의라는 말 들어보십니까? 강력하게 미국이 하고 있는 게 자국 보호주의죠. 그전에는 연락을 했다가 문 닫은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는 이제 어떤 요동을 칠지 조마조마하죠. 굉장히 우려합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그럼 왜 네가 우려하냐 그러는 거죠. 이게 아니라 프란치스코의 모든 형제란 책이 그걸 우려해서 쓴 책입니다. 이러다가 전쟁 난다고. 진짜로요.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 교리서도 안 읽지만 우리가 뭐 맨날 교황님 하면서 뭐 우리들의 교황님 하지만 그 엿먹이는 방법이 그겁니다. 진짜로요. 제가 이렇게 무섭게 말하면 참 갑갑하겠다. 교황이 이 어떤 지향을 가지고 어떤 뜻을 가지고 있고 어떤 식으로 이 교회가 가기를 바라는가를 갖고 있는 그 의도가 있잖아요. 뜻이 있잖아요. 그거는 싹 무시한 채로 그걸 이제 통상적으로 뭐라 그래요? 교황팔이라고 그러죠. 교황을 내세워서 집단적 사적 이득을 취하는 거죠. 교황을 내세워서 신자 배가 운동 이런 거예요.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그랬다는 게 아니고 그 모든 명세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말하자면은 모던화 근대화가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 그때 다르다. 인간이 귀하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간 존엄을 얘기하지만 귀하잖아요. 귀함. 이걸 상투어로 만들어 버립니다. 모든 인간은 귀하다. 그 말 하죠. 그 말은 귀하지 않다는 뜻이고요. 모든 인간은 귀하다. 그래서 뭐 교회는 그런 식으로 말하고 싶어하지 않아요. 당연히 물론 뭐 유엔 헌장 같은 데 보면 누구나다 인간은 존엄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실현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구해야 됩니다.
조건이 붙지 않고 퉁쳐서 모든 인간하는 순간에 다 귀하다는데 뭘 어쩌겠어요. 어쩔 수 없지. 그래 여러분 바오로 사도를 사랑하시면 나는 모든 이에게 모든 이가 되고자 한다 그런 말 많이 들어보시고 막 써놓고 막 그러죠. 멋있어가지고. 근데 썼을 때는 아주 막 그냥 가슴이 막 벌렁벌렁한데 당장 내 앞에 나타난 그 인간에게 내가 모든 인간이 그냥 안 되는 거야. 열불 나고 막.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내 개또 띄어먹은 이런 놈 만나면 그에게 모든 걸 해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런 인간적 실존적 한계를 한 5분 만에 느낀 다음에 뭐예요? 다음 단계는 뭐예요? 나라도 충실히 살자. 그래서 그걸 자기 중심적 휴머니스트가 되는 거야. 나에 대해서 굉장히 충실해요. 이게 시대적으로 웰빙이 됐든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다 나무랄 데가 없는데 자기에게 굉장히 충실해요. 그럼 이웃사람은 뭐가 되죠? 자기의 만족을 주는 선에서만 이웃사람이에요. 예수처럼 십자가에 달린다 그거는 택도 안 나요. 근데 이제 신앙생활이나 종교가 프란시스코 교황에 맞는 배지가 된 배지, 장신구, 자기 만족이. 그리고 근데 바오로 사도가 그 말을 한 게 아니에요. 내가 슈퍼맨이 되겠다고 말할 게 아닌데 우리는 그 앞에 조건을 싹 떼는 거죠. 앞에 조건을 싹. 바오로 사도는 그랬어요. 내가 사회적으로도 로마 시민권을 신분상으로도 바리사 중에 바리사. 근데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단 한 사람이라도 구할 수 있으면 모든 걸 내놓겠다 그 얘기예요. 슈퍼맨이 되겠다는 게 아니라 슈퍼맨이 되니까 단 한 사람을 위해서는 모든 걸 내놓겠다. 예수 때문에 나는. 근데 우리는 모든 이의 모든 걸 해서 일반화 시켜놓고 난 그렇게 안 되나 보다. 인간인데 어쩌겠어. 나라도 충실해야지. 내 생활에 열심히 충실한 거야. 저 인간을 내가 돌보려니까 이 인간 돌보니까 바로 저 인간이 생각이 나고 저 인간 생각나니까 저 인간 생각나니까 어쩔 수 없어. 내가 뭘 어쩌겠어요 여기서. 체념하죠. 다 착한 사람인데 예수처럼 바오로처럼 가장 귀한 것을 단 한 사람을 위해서 쏟아붓는다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이 없어져 버린 거야. 그런 인간과.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그 앞에다가 크리스찬 휴머니즘을 저 앞에 있는 가장 힘없고 약한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야말로 세상의 모든 것인 것처럼 나에게 유일한 이웃인 것처럼. 근데 보통 휴머니즘에서는 다 기겠다고 하는 그런 어쨌든 그래서 거기서 하자면 참된이라는 말을 쓸 때는 좀 약간 호결론적으로는 크리스찬 인간화, 크리스찬 사회학이 됩니다. 여기까지 좀 이해가 되시죠? 근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WCC 세계교회협의회에서 JPIC를 들고 나오고 있는 때이 1970년대라는 겁니다. 이미 이때부터 말하자면 이 인간과 사회가 지나치게 인간 중심인 거예요. 인간 중심. 네? 인간 중심인데 여기 말했잖아요. 피조물과 우리는 형제입니다. 인간 중심이니까 다른 피조물을 가졌는데 특히 근대화 과정에서 특히 근대 산업화 과정에서 말하자면 150 내지 200년 동안 1970 무슨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냐 이른바 기후변화를 심상치 않게 느끼기 시작하죠. 과학자들이. 그거 이라면 다 아시죠? 네. 근데 1970년이고 아직 1990년에 요한 바오로 2세가 여러분들도 나이 헛먹었는지도 몰라요. 아까 요한 몇 살이요? 요한 바오로는 2살. 2살짜리가 뭘 알겠어요? 근데 이분이 여기서 보면 이 마지막에 평화잖아요. 평화. 이 모든 것들의 정점, 그리스도 우리의 평화, 이 문헌의 어떤 구조상으로 이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창조 질서를 보존하시려는 평화의 날 담화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프란치스코에 이르러서는 찬미에 받으소서는 지금 다 읽어보셨고, 근데 하느님을 찬미하라는 읽어보셨어요? 그것도 안 읽었죠. 그러니까 프란치스코 좋아합니다, 사랑합니다, 그거는 그냥 그때 그냥 할 말이지, 뭐 그냥. 만약에 그 교황님과의 관계를 두고 말하면 제가 요한 바오로 2세를 저를 보자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죠. 그래서 제가 논현동 성당의 부제인데 그분이 논현동 성당 왔어요. 세계 성체대회를 하러 왔는데 일부러 저를 보러 왔죠. 그래서 제가 웰컴 투 논현 페리시죠. 그 다음에 프란치스코도 자꾸 오겠다 그래요. 제가 광화문에서 잠깐 봤죠. 세월호 어르신들 거의 발 옆에서 서로 짜고. 그래도 또 뭐 한번 보러 오라고. 제가 로마 한번 제가 예의상 답방을 했죠. 언제요? 프란치스코가 핵을 실험하는 것조차 비윤리적입니다라고 선언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핵거리다가 아니라 핵. 왜냐하면 이 문제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뭐 핵 방사선이라든가 핵 전기 이런 거 핵무기 말고 그거는 지금 현안이잖아요, 현안. 그러니까 사막, 저는 공해, 바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핵을 가지고 있는 소, 영, 불, 중이 바다에서 수만 번의 핵실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다 오염 얘기를 막 할 때 그냥 거기에 뭐 플라스틱이 떠돌아다닌다 뭐 이런 것도 얘기하지만 너무나 많은 방사성이 핵실험을 통해서 방사선이 유출되기 때문에 이른바 바다의 삼림, 보통 육지의 허파를 갖다 말할 때 아마존을 말하잖아요. 아마존 거기를 막 남벌한다 뭐 이렇게 막 걱정이 많잖아요. 바다의 아마존 같은 거 우리는 산호라고 산호의 5분의 4가 저 핵 실험에 의해서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막 대한항공 노래 분사하다가 뭐 바닷속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뭐 안경 쳐다보니까 뭐 이쁜 게 막 다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5분의 4가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회복이 안 되죠. 그 방사선의 반감기가 얼마나 긴데요. 방사능물질. 현재 핵무기, 핵실험, 핵발전 말고 1945년 이제 해방 2차 대전 끝나고 나서부터 그 강대국들이 그냥 무차별적으로 사막에 가서 바다에 가서 그냥 뻥뻥 터뜨린 거잖아요. 핵 실험을 한 거잖아요. 실험을. 핵 탄두를 만들게 했고 파괴력인 그 실험을 갖다 사람한테 할 수는 없잖아요. 히로시마처럼 뭐 떨어지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걸 좋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생태 에코 밸런스가 깨진 거 아니냐? 근데 이거는 수십만 년 동안에 유지됐던 건데 이게 살짝 금이 가면 우리가 왜 뭡니까 자동차 그 유리 있지 않습니까? 그거 얼핏 봐서는 조금 금간 것 같은 게 와장창하잖아요. 안전을 단지 허물어지지 않게 했지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게 아니냐라고 강력하게 우려해서 사람들이 지가 뭘 안다고 딴소리를 하냐 라고 욕까지 먹어가면서 한 책이 하느님은 찬미받으소서란 권고가 있어요. 안 읽어보셨죠? 얇아요. 그리고 그 책을 내놓을 때 뭐냐? 두바이에서 매년 하는 그 생태회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내가 이 책을 내놓고 내가 갔죠 거기 두바이에 가서.
매년 우리가 이 생태 문제 때문에, 기후 변화 문제 때문에 각국의 정상 대표들이 회의를 매년 해요. 하는데 프란치스코가 답답하니까 나도 참석하겠다 하고 그냥 참석할 뿐만 아니라 이 책을 내놓고 나가면서 가톨릭 교회 모든 신자들의 뜻을 모아달라고 호소했죠. 우리는 그런 호소는 이렇게 쌩까야 이렇게 그래야 좀 이렇게 너는 너고 나는 거기서 에코 밸런스가 깨진 거 아니에요. 근데 과학자들이 말하는 두 가지 사례를 구체적으로 들어요. 말하자면 스노우볼 이펙트, 산 위에 눈덩이가 굴러 떨어지기 시작한 거 아니냐. 못 멈추죠. 이제 바닥에 처박힐 때까지. 두 가지의 그 과학적 사례가 보여요. 하나, 동토. 지구가 동그란 지구의 육지가 30%잖아요. 30%의 5분의 1이 동토거든요. 먼 땅. 땅이 0도로 항상 유지가 되는 수만 년 동안. 근데 이게 삽질이 가능하게 20-30cm를 가능하는 거 아닙니까? 동토가 5분의 1 정도가 없어져 가거든요. 이게 다시 얼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 두 번째는 우리가 기후변화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해수면 상승 얘기야, 맞아요. 그거는 유도한 대로 해수 온도 상승, 바닷물 70%를 차지하는데 이게 0.1도, 2도 올라가면 거기서 어마어마한 온실가스가 그냥 방출돼. 근데 이미 진행됐다고 보는 거죠. 어떤 기후학자들은 이 동토가 저렇게 말하자면 왜 한번 허물어서 가속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된 거 아니냐? 조그만 물덩이가 정상에서 굴러 떨어지기 시작한 거 아니냐? 에코 밸런스가 완전 방탄유리 거기에 돌멩이가 팍 터져가지고 쫙 깨질지 모르는 상황에 온 게 아니냐? 그 얘기를 이쪽에서 해요. 근데 이렇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인간의 공동체를 너무나 자기중심적으로만 하다 보니까 이런 생태의 말하자면 크라임, 우리는 생태 위기라는 말을 많이 쓰지만 프란치스코가 한자어를 유일하게 소개한 게 이거 아닙니까? 동양에 글자가 있는 참 좋은 말이다. 한자어로 위기요. 위기라는 말 아시죠? 네. 위험과 기회.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기회로 삼자. 다시 우리 자각해서 그거를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제가 이제 생태적 전환이라고 하는데 이걸 또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게 인간을 말하자면 통상적으로 인테그랄하게 이해하지 않고 단면만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인간은 경제적 동물이다. 인간은 그냥 인격 자체가 하나의 옛날에 여러분 그 입학시험 볼 때 종합 영어라고 아셨습니까? 종합 영어. 종합이라는 말이 많이 들어보셨죠? 수학에서 적분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적분이 영어로 뭐라고요? 인테그랄. 종합은 신세시스. 종합은 영어의 여러 가지 구성 요소들을 한 권에 채 담은 거죠. 여러분 공부를 못하셨구나. 그리고 적분은 뭡니까? 이분은 막 쪼개는 거고 적분은 다 모으는 거잖아요. 그 인테그랄, 사람을 그렇게 봐야 되는데 근대에 들어간 인간을 기능으로 본 거예요. 뭐 하는 놈. 그 기능을 잘했다 그러면 돈 주고 아니면 쓸모없어 주고. 그 사람 자체, 인격 자체를 그냥 통으로 보는 게 아니라 쪼개가지고 단면을 보는 데 익숙해졌고 사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말하자면 그러다 보니까 이른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뭐로 보냐? 형제라고 말했지만 이 모든 형제란 책은 부제가 프라터니티 앤드 소셜 프렌드십이에요. 여러분의 표정이 다 써봐 그런 것 같지만 시간 관계상 남겨놓겠습니다. 프라터니티가 저 형제라는 표현도 되는데 혈육도 돼, 혈육. 그러니까 인테그리티 관점에서 보면, 코스모스의 관점에서 보면
테일하르드 샤르덴 같은 분의 관점에서 보면 이게 뭐예요? 이게 뭔지 알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부활한 그리스도의 머리예요. 머리. 바오로 사도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이게 만물이에요. 만물. 사람만이 아니고 만물인데 이 부활한 예수님이 이 만물을 데리고 어디로 간다? 오메가를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회 관계는 형제 관계면 당연히 인간관계에서 보면 혈육 관계 맞는데 모든 만물이 이 몸에서 말하자면 한 몸을 구성하는 프라터니티의 혈육이에요. 자매는 어디 갔지? 이건 남녀 차별적인 용어를 함부로 쓰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이거를 형제라기보단 만물은 서로 혈육 관계예요. 왜? 그리스도의 머리. 그게 섭리바디에서 말하는 모든 형제에서 말하는 프라터니티의 뜻이에요. 형제라고는 물론 프랑스하고 영국의 시민혁명 때 프라터니티가 나오죠. 자유, 평등, 프라터니티, 그것도 연대. 남자들끼리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때는 그 시대가 남성주의 그게 됐는데 그게 다시 그 표현에는 혈육이다 서로. 피가 통하죠 서로. 근데 여태까지는 사람 따로, 동물 따로, 식물 따로 이렇게 쪼갠 거죠. 미분화시킨 거라. 쪼개가지고 내가 주인공이 되다 보니까 그리스도도 어떻게 됐다? 그리스도가 맨이고 그다음에 인간이고 그다음에 아래 것들이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게 관계가 지배 종속 관계. 자칫하면 탐욕과 남용의 관계가 됐다라고 보고 있는 거야 지금. 그렇게 좁혀보는 걸 환원주의라고 그래요. 생물학에서 쓰는 말이에요. 여러 구성 요소가 있는데 몇 가지를 떼가지고 그거 가지고 그냥 퉁쳐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느끼기 시작한 1970년대부터 교회 가톨릭 교회도 온다고 그랬고, 그래서 제가 생각에 전환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제가 왜 환원주의를 왜 말했냐면 그 회개라고 자꾸 번역을 해버려가지고 회개, 생태적 회개, 회심, 마음만 바꿔서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그 레펜턴스라고 용어가 따로 있어요. 이 종교적 신앙적 신학에서 말하는 죄를 뉘우치고 돌아가는 것의 회개, 회심, 뉘우침의 용어가 따로 있어요. 근데 회칙에서는 회개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컨버전, 가던 길을 방향을 바꾸기를 요구하는 거예요. 자꾸 우리 교회에서는 회개라고 말을 바꿔가지고 다 회개했어. 근데 회개라면 사람 마음은 실체가 없잖아요. 마음은 굴뚝 같은데 굴뚝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근데 삶에 마음은 당연히 마음 따로 몸 따로 하는 그것도 적절하지 않지만 왜 말씀드리냐면 그걸 종교적 뉘앙스로 색깔을 입혀가지고 사회적 성격, 정치적 성격, 경제적 성격, 문화적 성격을 간과하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다 배꼽 빼들고 쓰레기도 분리하고 그냥 깔끔하게 막 우유팩도 닦아가지고 막 그렇게 해. 그거 가지고 뿌듯해. 근데 제도나 정책이나 질서가 바뀌는 것에 대해서는 무관심해요. 아니면 거꾸로 제도와 질서와 정책이 반생태적인 거를 묵인한단 말이에요. 저는 뭐 회개란 말을 써가지고 다 회개했다는데 마음이 바뀌었다는데 뭐 어떻게 알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뭐 선한지 악한지 제가 뭘 알아요? 그러니까 그걸 하려니까 살짝 축소시키고 환원시켜가지고 내가 그래도 성심성의껏 생태를 질서를 보존하기 위해서 내 나름대로 열심히 해야 돼가지고 에코백을 샀느니 빨대를 뭐 먹냐 안 먹니 장바구니 요딴 것만 가지고 섭리받으셔서는 그걸 분명히 부정하지는 않아요. 네? 이 생태 전환은 생태가 뭡니까 생태?
얼리기 전에 동태 그게 아니고 상태가 에코야. 집은 당연히 뭐가 있습니까? 기둥도 있고 기초도 있고 벽도 있고 창도 있고 지붕도 여러 개로 구성되어 있고 그 안에 사람이 살고 있고 사람만 사는 게 아니고 지렁이도 살고 참새도 살고 잡초도 살고 이게 지금 붕괴되고 있다는 건데 여기서 그냥 쫄망쫄망 하는 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프란치스코가 호소하는 건 뭐냐면 다 바꿔야 된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형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참여받으소서의 행동, 양식 보면 정치, 경제, 문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저걸 자꾸 회계라고 말하는 거하고 퍼스널한 개인적인 것으로 바꿔버린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생태 감수성을 가지고 있어. 다. 여기 다 착해. 다 착해. 근데 지붕이 뚫리고 벽이 무너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당에서 얼마나 감수성이 또 프란치스칸이니까 얼마나 대단해요. 그런데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정책적, 공동체적 활동은 안 한다 그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 바티칸 안 가보셨죠? 로또 당첨되거나 가보시면 그것도 그 전자는 우리가 보기에 프란치스코는 세상 문제에 관심이 많고 뭐 베네딕토 그분은 16살 사춘기니까 관심이 없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베네딕토 16세 때 바티칸의 탄소 제로를 선언해요.